안녕하세요. 아침마당 김영철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침마당의 김숙경입니다. 축제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이 봄꽃 축제를 시작으로 이 지역의 특색을 살린 다양한 축제들이 전국 곳곳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예. 그런데 이렇게 많은 축제들 도대체 누가 어떻게 기획하는지 혹시 궁금하지 않으세요? 특히나 뭐 우리 네. 지역 대표 축제들 가운데에서도 보령 머드 축제나 금산 인삼 축제는 네. 국내는 물론이고 국외에서도 아주 인기가 많은 그런 축제인데요. 바로 이 축제 뒤에는 숨은 공로자가 있습니다. 네. 바로 배재대학교 관광축제한류대학원의 정강환 교수님이시죠. 네, 예. 무려 35년 동안 축제를 연구하고 또 가르치고 현장에서 직접 축제를 기획까지 해온 분인데요. 예. 그래서 오늘은 정강환 교수와 함께 축제의 매력에 푹 빠진 두 분을 모시고 K축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예, 자, 한 분 한 분 소개와 인사 말씀 직접 들어볼 텐데요. 먼저 정강환 교수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시아와 대한민국의 유일한 축제대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배재대학교 관광축제한류대학원의 정강환 대학원장입니다. 그리고 저는 세계 50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세계축제협회의 아시아지부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어서 장주영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의 대전도시과학고등학교 교사 장주영이라고 합니다. 과목은 수학을 가르치고 학교에서는 취업과 창업을 돕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학생들에게 그리고 제 인생의 어떤 이막을 위해서 축제 공부를 지금 4년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자, 이어서 박하늘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축제계의 마이다스의 손이라 불리우는 그 남자, 그리고 축제계의 아버지이자 대부라고 불리는 우리 정강환 교수님의 석사, 박사 제자이고요. 현재는 행사 대행업체를 또 운영하고 있지만 각종 메가 이벤트 행사 현장 그리고 지역 축제장에서는 이벤트 MC, 레크레이터, DJ로 활동하고 있는 박하늘이라고 합니다. 지금 함께하는 이 시간이 이 멋진 곳에서 멋진 분들과 함께 멋진 축제의 시간으로 함께 만들어 가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이분도 뭐 축제 현장에서는 빠질 수 없는 그런 분인데요. 오늘은 혼자 앉아 계십니다. 방송 이명무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드디어 원샷을 받게 되는 날. 어제 또 잠이 오지 않더라고요. 예. 막상 시작을 하고 나니까 네. 그 설레임이 긴장감으로 변해가지고 네. 우리 유나 씨 어디 갔나요? 네, 유나 씨 너무 보고 싶어요. 예. 네. 하지만 저도 이제 축제를 너무나 사랑하고요. 그리고 축제 없이 못 사는 남자이기 때문에 오늘 축제 현장에 와 있다는 기분으로 즐겁고 재미나게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기대해 예. 보겠습니다. 예. 자, 저희가 그런데 이 축제 전문가이신 정강환 교수님을 모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세계축제협회 월드에서 명예의 전당으로 등재가 되셨대요. 오. 예. 이게 IFEA가 출범된 이후에 아시아인으로서는 처음이라고 하는데 교수님 사실 오. 저희가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예. 사실 잘 모르거든요. 뭐든지 처음이니까 예. 또 대단한 것 같기는 예, 예. 합니다만 예. 소개 좀 해주시죠. 그 IFA 월드가 세계축제협회가 시작된 지 70년 됐어요. 네. 근데 매년 이제 한 사람을 전 세계 축제계에서 골라서 예. 그 시상을 하고 영예를 주는 그런 과정인데요. 네. 지금까지 아마 전부 받은 사람들이 미국인이 60%, 네. 유럽이 30%, 네. 예. 호주, 오세아니아, 아프리카가 나머지. 아시아에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처음 받은 건데요. 네. 예, 처음에 추천을 받아서 이렇게 업적이 평가가 되고 그러는데 사실은 뭐 정말 뭐 저 혼자 때문에 된 것은 아니고 진짜 많은 사람들한테 감사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우선 우리 배재대학교 우리 35년간 이렇게 우리 학교에서 많은 그 도움을 주셨고요. 또 우리 중앙정부에서도 제가 1995년에 문화관광축제라는 시스템을 제안했을 때 이걸 받아주셨어요. 예. 그리고 2015년에는 문화재청, 지금은 이제 국가유산청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도 문화재 야행이라는 시스템을 받아주셨어요. 네. 예. 중앙정부가 이걸 받아주면서 또 굉장히 제가 또 많이 빛나게 됐고요. 네. 또 우리 부모님, 가족, 제가 뭐 일밖에 모르는데 하여튼 저 우리 집사람이 많이 고생했고요. 아. 특히
제자분들이 아주 축제계에서 또 활동을 많이 하면서 네.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우리 이제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보령 머드 축제, 우리 김동일 시장님, 또 네. 금산 인삼 축제, 박범인 군수님 이런 그 축제 도시의 그 리더들이 예. 많은 도움을 네. 주셨어요. 우리 또 부여의 또 박정영 군수님, 우리 네. 백제문화제라든가 부여 예. 야행이라든가 뭐 이런 그런 그 지자체와 또 아시아 국가들, 네. 우리 특히 그 태국 정부가 한 7개, 8개 도시가 저희 그 아시아 지부를 엄청나게 송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 네. 중국도 한 5개 도시, 예. 필리핀, 말레이시아 뭐 이런 여러 아시아 국가들에도 저희가 예. 감사를 드립니다. 네. 아, 예, 아니 진짜 네. 이게 뭐 교수님의 개인적인 역량도 역량이지만 참 네. 많은 도움을 받았다는 또 겸손함까지 네. 처음부터 말씀해 주셨는데 용우 씨 네. 축제인으로서 이 상 대단한 상입니까 어떻습니까? 대단한 상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사실 조금 조사를 해봤는데요. 예. 교수님께서 다 말씀을 해주셔가지고요. 네.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는 것보다 예. 쉽게 말씀드리면요. 네, 노벨 축제의 노벨 문학상이다. 오, 이렇게 노벨상이다. 말씀을 드리면 네. 가장 쉽게 오. 설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교수님께서 10년 동안 계속 오. 후보로는 이렇게 언급이 되셨었대요. 그래서 교수님 이번에 사실 개인적으로 생각하시기에 야 10년 동안 후보로 언급됐는데 야 이번에는 내가 될 것 같다 생각을 하셨는지 아니면 네. 아이고 이번에도 후보로 굳히지 않을까 생각하셨는지 좀 궁금해서요. 어떠셨습니까? 사실은 포기했었습니다. 오. 솔직히 말하면은 작년도에 예. 좀 될 수도 있다 하는 기대가 있어서 네. 기대를 해봤는데 또 역시나 안 돼서 예. 아예 이제 생각을 말아야지. 이거는 우리 뭐 서양인들의 몫이구나. 네. 이거는 우리 리그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의외의 그 반응이 수상이었다. 나온 겁니다. 예. 이 대단한 업적이니까 박수 한번 저희 한번. 예. 네. 아니 근데 이번에 국내 전 세계 이 축제 리더들이 네. 우리나라에 이제 한 자리에 모이게 됐는데 예. 그럼 그 자리에서 수상자로 호명이 되신 겁니까? 원래는 예. 이것은 월드 총회 때 그 미국에서 받는 겁니다. 예. 근데 이제 그 통보를 해왔어요. 수상하기 10일 전에 예. 네가 미국에 와서 이 상을 받으면은 축하해줄 사람이 5%도 안 된다. 네. 전체 앉아 있는 사람이. 네. 그러니까 이번에 아시아 총회하고 연계를 할 때 이번에 경주에서 개최된 게 아시아 총회거든요. 예. 네, 네. 11개국 아시아 국가들이 참여하는데 오. 거기 가서 세계 축제협회 이사회가 70년 만에 상을 배달해 줄게. 이야. 배달해줘서 예. 경주에서 받은 상입니다. 그러니까 아시아 총회 때문에 받은 게 아니고 네. 아시아 총회 배달을 해주러 네. 세계 회장님이랑 의장님들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협회가 생긴 이후로 처음 있었던 일이라고 처음 할 수 있는 있는. 일이에요. 70년 만에 진짜 처음 있는 대단하군요. 일이에요. 예. 그분들도 한국에 처음 오셨어요. 그렇군요. 혹시 그러면은 저희 수상 현장에 직접 혹시 가신 분 있으실까요? 우리 장주영님. 예. 저는 수상 현장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네. 첫날 그 축제 전문가들이 축제 성공의 비밀이라는 그 워크숍이 있었는데요. 네. 거기서 영광스럽게도 사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우와. 네. 저녁에는 네. 그 해외에 많은 그 국빈들이 오셨잖아요. 네, 네. 그리고 시장님들, 군수님들, 많은 지자체 기관장님들과 함께 그런 영광스러운 연회 현장에 또 있었는데요. 예. 저희 교수님 정말 훌륭하게 잘 그렇게 상도 타고 한류의 그런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글로벌 현장이어서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예. 그러셨겠어요. 아니 그러면 그 자리에서 뭐 어떤 뭐 수상자라든지 수상자는 이제 정광환 교수님이 타신 거고 다른 뭐 아시아 협회에서 주는 상 같은 것은 또 어떤 게 있었습니까 혹시? 소개해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그런 상들은 아주 예. 많죠. 이게 축제계 올림픽에 해당하는 그런 상이기 때문에 네. 각 지자체가 뭐 프로그램을 잘 만들었다든지 예. 아니면은 한류의 콘텐츠를 잘 알렸다든지 또 친환경, 뭐 에코, 뭐 여러 분야에 대해서 예. 상을 주는 그런 항목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많이 탔지만 아시아 시상식이었기 때문에 네. 그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 나라들이. 관광과 축제에 전공하시는 그런 전문가들이 대거 네. 참석하셨습니다. 네. 예. 우리 혹시 박하늘 씨는 예. 이번에 우리 교수님께서 이렇게 큰 상을 받으실 거라 생각을 좀 하셨나요? 당연하죠. 이 상에는 네. 정광환 교수님을 위한 상이다라고 항상 아. 마음속에 품고 있었습니다. 네. 왜 이제야 받으셨을까 하는 아쉬움이 더 컸죠. 기쁨도 당연히 기뻤지만 네. 아쉬움이 더 컸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교수님의 이 상을 받은 데까지 이렇게 좀 이렇게 공로를 세우시고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 사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네. 교수님을 만나 뵙게 된 건 한 15년, 16년 전입니다. 네. 예, 그때 이제 교수님의 수업을 들으면서 함께 하면서 항상 사석에서는 아버지라고 제가 이렇게 불러요. 네. 그 정도로 제 인생을 많이 바꿔주신 분이고 또 예. 축제 현장을 많이 바꿔주신 분이다라고 네. 할 수가 있겠는데 그 축제와 다양한 메가 이벤트들을 대학원에서 공부하면서 네. 가장 큰 영향을 주신 분이기도 하지만 그 교수님께서는 또 단순한 행사 운영이 아닌 축제가 가진 네. 어떤 사회적 문화적 의미를 항상 강조하시고 연구를 하신 분이에요. 네. 예. 예, 그래서 더욱더 멋진 어떻게 수상이 보면은 아니었나 그런 생각합니다. 예, 예. 그렇군요. 아, 그러니까 이제 이 아시아인 최초로 처음으로 이 명예 전당에 등재가 된 것도 그렇고 이제 뭐 말씀은 안 나왔지만 네. 이제 조사를 해 보니까 축제 교육 기관상이 바로 이 배재대학교 교수님이 계신 이 학교가 네. 수상을 했고 여러모로 이런 성과가 참 이 세계 축제 좀 주도권이 네. 미국 대륙이나 뭐 유럽 이런 쪽에서 이번에는 아시아로 좀 오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교수님 어떻습니까? 아, 그렇게 저희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축제 교육 분야도 저희 그 뭐 배재대학교 축제대학원이 아주 그 전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대학원으로 평가도 받았고 예. 우리나라 대표하는 이 보령 머드 축제, 진주 난강 유등 축제 뭐 이런 데가 한류 이런 축제로서 지금 많이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도 지금 대학원에서도 전 세계의 훌륭한 축제들을 다 벤치마킹 나가가지고 거기에 장점들을 교육으로 소화해서 이렇게 저희 교육 과정으로 지금 저기를 하고 있고요. 예. 우리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각종 이런 축제 재단에 또 취업되기도 하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전 세계 트렌드를 잘 이해를 해서 지금 어느 나라, 아시아의 어느 나라보다도 빨리 네. 트렌드를 익히고 예. 그것을 경쟁력 있게 치고 나가는 그런 그 작업들을 잘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축제 한류가 예. 한국으로 불고 있는데 사람이 한류라고만 이 공연 쪽만 생각을 하지 이 축제 쪽에 한류가 불고 있는 거를 잘 네. 모르셔요. 그러니까 하나 예로 대구 떡볶이 축제 같은 경우에 왜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이 올까? 예. 이걸 이해를 못해. 이게 한류 바람이 부는 거예요. 네. 예, 예.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으로는 우리가 우리 축제를 알림으로 예. 인해서 뭐 교육적인 면도 있겠지만 이 문화가 확산이 되면서 오히려 관광을 오시는 분들 그리고 우리 문화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고자 하시는 분들 또 이렇게 유입이 되는 여러분 경제적인 이런 파급 효과도 상당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예, 예. 경제 효과도 굉장히 크고 있고 지금 조금만 부연 설명해 드리면은 네. 전 세계 축제 판도가 달라지고 있어요. 이렇게 북미 대륙과 네. 또 남미, 유럽이 전 세계를 이끌어 갔는데 축제 쪽에 이게 1990년대부터 아시아가 이렇게 부상이 되면서 지금 그 러우 전쟁이라든가 이런 코로나 때문에 유럽은 상당히 경쟁력을 많이 잃었고 예. 아시아 축제들이 가는데 그 중심에 한국의 축제가 네. 위치해 있고 오세아니아 지역도 호주라든가 이 시드니가 굉장히 축제가 발전해 나가죠. 그래서 다 이 아시아 쪽으로 부는 네.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왜 우리 축제 한류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 우리 KBS에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알겠습니다. 네. 굉장히 뿌듯해지는 것 예. 같습니다. 네. K 축제가 전 세계인의 관심을 받고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니까 예. 뭐 축제계 쪽에 일을 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좀 뿌듯함을 한몫하신 느끼는데요. 거죠, 뭐 네. 용무 씨도. 뭐 조금이요. 네. 자, 제가 또 알기로는 저 교수님께서 35년간 축제를 연구를 해오셨기 때문에 오. 이 교수님을 빌려지는 수식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소개를 좀 해드리면요, 축제 달인. 네. 자, 그리고 축제 닥터. 네. 그리고 의사 우리 선생님. 박하늘님께서 얘기해 주셨다시피 축제계 마이다스의 손. 네. 이렇게 세 개의 별명을 제가 알고 있는데요. 교수님 개인적으로 그 셋 중에서 나는 이 별명이 좀 마음에 든다. 예, 그리고 요렇게 좀 불렸으면 좋겠다. 예. 하시는 게 좀 있으신가요? 이게 아무래도 멋있게 들리는 게 마이다스 손이겠죠. 그런데 사실은 마이다스 손 불러주는 거는 참 좋은데 너무나 부담이 많이 돼요. 왜냐하면 축제를 처음에 이제 개발하고 그러면은 반대가 많습니다. 여러 다양한 그룹으로부터 호응을 얻어야 되는데 예. 저항이나 반대들이 있어요. 뭐 그런 것 때
이제 비판도 받죠. 네. 마이다스의 손이라면서 이게 맞냐, 네. 이게 뭐 여러 가지 비판도 받고 하기 때문에 부담이 많이 가는 별명이다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예. 축제계 마이다스 손이라고 불리는 건 좋지만 사실 그 이름에 무게는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이 교수님이 만드신 그런 축제들을 오. 저희가 좀 직접 보면서 네. 과연 이 어떻게 해서 진짜 축제계 마이다스 손이신지 저희가 좀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을 저희가 좀 만나보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자, 예, 이게 교수님 무슨 축제인가요? 이게 금산 인삼 축제죠. 아, 그렇군요. 그 제가 94년도 미국에서 유학 와서 제일 먼저 간 축제예요. 오. 그런데 저기 금산을 갔을 때, 야, 저 인삼을 팔면은 정말 축제를 통해서 장사도 잘 되고 네. 좋겠다 했는데 주민 화합형으로 하고 있었어요. 네. 무대 하나 두고 이렇게 가수 공연 뭐 이렇게 하는 주민 화합형 축제였는데 네. 저거를 이제 문화관광 축제와 연결시키고 네. 지역개발형 축제로 다음 바꿨고 저희 보령 축제네요. 보령 머드 축제. 축제는 또 우리 와. 그 머드라는 그 테마 바르는 축제, 네. 또 체험형 축제, 외국인들이 많이 오죠. 정말 그래서, 좋아하는 축제죠. 예, 글로벌 잠재성이 높은 그런 네. 축제가 되겠습니다. 또 네. 뉴질랜드라든가 외국에서 굉장히 부러워해요. 외국인들 이런 굉장히 많이 오는 축제로 유명하죠. 외국인이 많이 오고 예. 저것 때문에 호텔이 6개나 위치됐습니다. 그렇군요. 예. 경제적 파급 효과가 상당하네요. 예. 예. 자, 네. 정말 열광적이죠. 야. 예. 어우, 이 축제는 무슨 축제인가요? 진주난강 유등축제를 우리나라 최대 야간형 축제죠. 예. 2회 때부터 참여해서 컨설팅을 한 20년째 하고 있는데요. 아주 그런 소망등, 유등, 상징등 뭐 이런 다양한 그런 등을 예. 개발하고 체류형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네. 그렇죠. 경제 효과가 아주 뭐 엄청납니다. 네. 예, 예. 한 10개 축제를 합쳐도 진주난강 유등축제만 하지 못하다. 예. 그 정도로 그렇군요. 야간형 축제의 비밀이 경제 효과에 있습니다. 아니, 근데 교수님 말씀에 저는 예. 사실 공감이 많이 가는 게 저 세계 축제를 전 다 가봤어요. 다 즐겼어요. 그리고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두세 번. 예. 근데 그만큼 한 번 가면 그 매력을 모르고 두세 번 가야지 오. 충분히 즐기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정말 가면 갈수록 예. 매력 있는 그런 축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그렇다면은 이 국내 축제를 기획하고 연구하기까지 우리 교수님께서 언제 어떤 계기로 이렇게 축제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되셨는지 궁금한데 어떤 계기로 축제를 관심을 갖게 사실은 되셨어요? 의외로 이렇게 빠지게 됐는데요. 석사 논문을 미국에서 유학을 할 때 썼는데 그게 이제 그 컨퍼런스에서 최우수 논문으로 채택이 됐어요. 네. 근데 그게 올림픽 예측을 하는 그런 논문이었는데 이벤트 예. 축제에 대한 그런 논문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게 이제 상을 받으니까 다른 분야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고 이쪽으로만 해야지 저 사람은 저번에 상 저거를 받았던 해서 사람. 그렇습니다. 네. 그게 그냥 운명적으로 예. 그렇게 돼서 상 때문에 운명적으로 분야가 바뀌게 됐습니다. 오, 그러시군요. 아니 그러니까 논문을 상을 받으면서 강제로 그 길로 가셨는데 네. 대가가 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논문을 잘 써서 축제 전문가의 길로 걸어오셨다라고 해도 좀 예.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그런데 좀 그런 일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논문을 잘 쓴다. 그리고 대학에서 강의를 한다. 그렇다면 현장에 대해서는 좀 알고 계실까? 현장은 좀 이런데 어떻게 이런 네. 계획과 컨설팅을 할 수 있을까라는 시선도 예.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제 마음을 어떠셨습니까? 정확하게 아셨나요? 제가 경험한 뼈아픈 것이 예. 미국에 유학 와서 이렇게 축제 이야기를 좀 하니까 공무원들이 당신 현장을 아느냐, 네. 연구실에만 있으니까 그런 거 이론만 알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1년에 한 120일을 축제 현장에 있었어요. 그렇게 한 10몇 년을 하니까 예.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우리 한국의 현실과 또 세계적으로 어떻게 나가야 되는 거 뭐 그런 것을 현장에 가면서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 35년 하니까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이런 이야기가 좀 저는 많이 와닿는데 예. 해변에 가깝고 물에 가까울수록
그런 도시들이 축제를 잘하는 어. 내륙 도시들이 조금 변화가 조금 더 돼요. 네. 그 축제도 이렇게 보면은 조금 이렇게 바다나 이런 해변 물 쪽에 예. 가까운 데가 네. 축제를 잘하는 아주 독특한 상황도 오. 제가 이제 발견을 했습니다. 야, 이거 예. 이 공무원분들이 좀 참고하셔가지고 활용하시면 좋을 아이템인 것 같아요. 예, 교수님 혹시 뭐 누가 논문으로 낸 거 혹시 있습니까? 없으면 누군가 지금 이거 내가 논문 써봐야지 이럴 것 같은데요.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저도 이제 논문을 써야 석사가 끝나는데 아직 논문을 못 쓰고 있거든요. 네, 좋습니다. 해봐야 네. 되겠습니다. 자, 옆에 또 함께해 주신 우리 장주영님은 처음에 이제 수학 교사로 소개를 해주셨는데 축제에 대해서 그럼 언제부터 이렇게 관심을 갖고 좀 연구를 해봐야겠다 생각을 하셨던 건가요? 연구라고 하면 예. 좀 거창하고요. 저 원래 수학교사여서 학생들 수학 가르치고 수학은 혼자 좀 즐거운 학문이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하고 다 같이 재밌는 거를 좀 연구하다 보니까 축제 그런 분야, 문화 예술을 이렇게 좀 이벤트화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거가 제 성향하고 좀 맞는 걸 느꼈고 또 이제 교수님께 이 학문을 배우면서 그 축제라는 것이 단순히 그 주민들을 기쁘게 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 지역을 개발하고 또 굉장히 부가가치가 높은 어떤 그 산업으로 가는 거를 알게 됐어요. 네. 굉장히 제가 즐겁게 배우고 있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축제라는 것이 그 신국부론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공부하고 있거든요. 이야. 네, 그래서 그렇게. 이 세계가 이제 지금 아직 초입 단계고 이렇게 지역을 잘 살게 하는 그런 어떤 학문으로서 그리고 실천하는 그런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거여서 네. 전방위적으로 굉장히 축제가 네. 많은 영역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굉장히 네. 좀 학문적인 답변. 네. 예. 우리가 단순히 예. 축제를 즐기는 것에서만 우리가 예. 의미를 뒀었는데 이게 굉장히 산업화도 연결돼 있고 예. 학문적으로도 연결돼 있다라는 그렇습니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우리 박하늘 씨는 그러면 어떻게 처음에 이렇게 또 축제인으로서 함께 하게 되셨는지 궁금하네요. 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예. 교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이 축제가 예. 단순하게 재미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네. 네, 정말 단순하게 재미만 있고 사람들이 웃고 즐기다가 가는 그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교수님을 만나 뵙게 되고 나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네. 야, 이건 정말 실제로는 경제적으로 뭐 문화, 역사, 관광, 환경 등에 따라서 이 축제가 주는 그 이미지는 굉장히 많이 바뀐다. 오. 단순하게 건물을 막 지어서 의리의리한 건물 속에서 도시 경제를 살리고 도시를 활성화시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축제를 통한 도시 재생 그리고 도시 활성화, 지역 경제 활성화 또 더 나아가면 원도심을 떠났던 원주민들도 다시 오게끔 하는 그런 멋진 도시가 하나가 생성된다라는 예. 걸 배우면서 더욱더 좀 열심히 좀 공부를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제 인생이 좀 바뀐 건 뭐냐면 예. 그전에는 항상 행사장에서 뭐 사회를 본다든지 레크레이션을 했다면 교수님과 함께 하면서는 찾아가는 페스티벌 라이브카라는 걸 특허를 받았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현장에서 축제 현장에서 색다른 방식으로 예. 다양한 방문객들 그리고 관광객분들과 함께 소통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 전에는 교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냥 축제를 그걸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네. 이제 교수님을 만나서 이 축제를 공부하면서 더 그러니까 넓은 기획하고. 쪽으로 기획하고 네. 산업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네. 그렇군요. 근데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그 뭐 전 생소하네요. 페스티벌 라이브카 네, 맞습니다. 특허를 받으신 특허를 거예요? 받으신 그거 거예요. 어떤 건가요? 단순하게 하면 이동식 방송국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야. 네, 그래서 세팅하고 철수하는 시간이 용이하기 때문에 예. 빨라요. 그래서 축제 현장에서도 A 지역에 있다가 B 구역으로 넘어가고 C 구역으로 넘어가면서 사람들과 함께 소통을 하는 그런 페스티벌 라이브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조금 보태서 좀 설명을 좀 한번 예. 드려보면요. 축제 현장에 가시면 입구 쪽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래서 축제의 시작과 마무리를 진행해주는 그런 컨텐츠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축제 이제 그 입구 쪽에 예. 그 라이브 DJ카가 있으면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아침마당 페스티벌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어떻게 즐길 준비 되셨나요? 자, 들어가면서부터 소리 지르면서 들어가세요. 렛츠고! 예. 이런 느낌들. 네. 이런 느낌. 워밍업 약간 축제를 맞습니까? 즐기는 네, 워밍업. 맞습니다. 사실 이명무 선배는 저한테는 MC 선배세요. 예. 그래가지고 너무나 완벽한
정확하게 잘 알고 계시는 것 같고 예. 그것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금산이다. 예. 지금이 금산의 인삼축제다라고 했을 때는 예를 들면 점심 식사가 다가오고 있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는 제가 DJ로 또 변신을 합니다. DJ로 변신을 해서 시간대에 맞춰서 지역의 농특산물을 또 홍보도 하고 그 농특산물을 활용한 다른 먹거리가 있다라는 걸 소개하면서 예. 자연스럽게 인삼과 금산, 금산하면 인삼이다. 예. 인삼과 금산하면 삼계탕이다. 예. 라고 이제 소개를 하면서 삼계탕을 자연스럽게 소비할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예. 하는 야. 그런 일입니다. 아니 예전에 저희가 어릴 때는 예. 축제장에 가면 그냥 단순히 공연을 보고 예, 거기에 있는 먹거리를 사 먹고 예. 몇 가지 마음에 드는 물품을 사가지고 집에 오면 끝이 났거든요. 예. 근데 이젠 축제 트렌드가 이제 즐기는 방법이 정말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교수님, 그러니까 예전의 축제하고 지금의 축제하고 이렇게 분위기가 트렌드가 이렇게 많이 바뀌고 있다는 거가 느껴지는데 맞습니까? 네, 지금 여러 가지 트렌드가 네. 새로운 트렌드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 그래 용무 씨께서 네, 예. 우리 트렌드를 좀 바뀌고 있다는 걸 예. 저기 정리를 해가지고 오셨다면서요? 아, 오랜만에 또 오랜만에 한번 예. 잡아보네요. 네, 유나 씨가 안 계셔가지고 네. 네, 오랜만에 한번 잡아봅니다. 예. 자,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변화하는 축제 트렌드. 네, 자 트렌드를 읽다. 네,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첫 일단 번째는요. 첫 번째는요. 이제는 자, 이제는 축제보다 축제 도시. 예. 교수님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아유, 너무나 이런 정보를 어떻게 아셨어요? 저희 작가님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예, 축제보다 사실- 축제 도시. 예, 이게 지금은 이제 축제 프로그램 어떻게 바꾸고 뭐 어떻게 하고 막 이런 그 시대를 한 30년 하다가 지금 세계 축제협회에서도 그렇고 이 세계적인 트렌드는 이런 축제를 모아서 한 도시가 어느 기간에 축제를 집중하고 어떤 사람들을 인재를 양성하고 도시 중심부를 어떻게 축제와 연결을 시키고 이렇게 했더니 축제 효과가 10배, 20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세계 축제 도시를 정하고 예. 이 축제 도시가 이제는 거시적으로 아까 장주영 선생님께서 국부론도 이야기를 했는데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도시 전체적으로 축제를 잘 배치하고 효율화시키면은 이것이 엄청난 효과가 네. 나오더라. 그래서 지금 에덴버러 같은 경우에는 예. 영국 에덴버러는 세계적인 축제 도시인데 8월 달에 축제를 6개를 집중시켜서 예. 무려 8천억 원을 걷어들이는데 우리나라 축제 한 20개가 달라붙어도 예. 대항할 수가 없는 그런 그 엄청난 효과를 그래서 이제는 뭐 메가 이벤트 그런 박람회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네. 축제를 잘 배치를 시켜서 예. 도시의 중심부터 어떻게 활성화를 시키고 이런 이슈가 네. 더 중요하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세계축제협회에서는 한 45개의 축제 도시를 선정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저희 아시아도 이번에 그 축제 도시를 금산군을 예. 축제 도시로 아시아 축제 도시로 선정을 했었습니다. 네. 오. 예. 그러면 그래서 국내의 대표적인 축제 도시다라고 하면 이제 금산군을 지금 말씀을 해주셨고 어떤 것들을 더 우리나라 꼽아볼 수 있을까요? 대표적인 축제 도시는 20년간 예. 보령 머드 축제 보령시, 진주 난강 유등 축제 진주, 또 예. 그 진주시 이런 데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 양대 축이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지금 막 오르는 것이 그 박범인 금산 군수님이 예. 세계 인삼 축제라고 예. 이렇게 예. 칭하고 글로벌화를 꾀하고 있는데 지금 인삼 시장이 변하고 있죠. 예. 인삼 시장이 도매 시장이고 장날에 개최하던 것이 이제는 완전히 상설 시장이 됐고 네. 소매 시장이 됐고 그리고 이제 도시의 브랜딩을 높여주는 그런 사계절형 축제. 네. 뭐 예. 이렇게 금산이 상당히 작은 도시지만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지금 예를 들면은 이제 요즘에는 특화돼 가지고 아시아는 세계 문화 유산 도시와 축제라는 이 에리아가 있습니다. 예. 그거는 우리 부여 같은 경우에 이제는 아시아에 많은 게 세계문화유산, 문화유산이 많거든, 유적이 예. 많거든요. 네. 그런데 이것을 잘 활용하는 축제도 중요합니다. 유네스코에서 예. 또 많이 강조하고 있고 그래서 활용을 잘하는 데가 부여 문화재 야행, 또 그 소동 연꽃 축제, 예. 백제 문화재 네. 이런 걸 통해서 문화재를 활용을 잘 하는데 지금 우리 충남에서도 천안 흥타령 축제를 중심으로 예. 해 천안시도 지금 굉장히 그런 부분에 노력을 하고 있고 홍성의 글로벌
바베큐 축제도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예. 또 예산군도 노력을 하고 네. 있습니다. 아니 근데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이제 이런 축제가 하나의 도시를 또 예. 키우고 그 도시가 이제 세계적으로 알리는 예, 거잖아요. 예. 예를 들면은 이제 우리가 우리 지역 내 축제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해외 같은 때 교수님께서 설명해주신 이 도시 이 축제가 하나의 도시 브랜딩이 되고 그 도시로 인해서 또 축제가 알려지게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 여러분 역사가 잘 오래된 게. 아시는 독일에 여러분 맥주 축제를 알고 있는데 네, 알고 옥토버 있죠. 페스트. 옥토버 페스트. 네. 예. 이 미넨에서 하고 있죠. 예. 이 미넨에서 하고 있는 독일 맥주 축제는 16일간 하는데 1조 4천억입니다, 여러분. 경제 효과가. 1조 소. 그러면 예. 우리나라 축제 한 20개, 30개가 붙어도 안 되는 거예요. 한 예. 축제를. 그리고 모든 특산물을 맥주 마시는 안주에다 다 집어넣어 가지고 소고기, 돼지고기, 소세지 모든 것이 특산물이 다 팔려버려요. 이게 막강하다. 산업이다. 그다음에 하얼빈 빙등 축제는 얼음이 녹지 않으니까 한번 만들어 놓으면 한 달 반 동안 지속됩니다. 그러니까 한 달 반 동안을 예. 녹지 않는 얼음을 갖고 빙등 축제를 하면요. 예. 1조 7천억입니다. 여러분. 와. 와. 그래서 이거는 그냥 막강한 산업입니다. 막강한 네. 산업. 그래서 우리나라가 제일 큰 것이 진주난강 유독제 1,200억이거든요. 예. 그리고 우리 1조 원대로도 좀 산업적으로 늘릴 수 있는. 예. 하얼빈 빙등 축제는 겨울에 2만 명을 고용합니다. 예. 그 퍼블릭 프로젝트로. 그래서 우리가 이 고용 효과까지도 유발할 수 있는 예. 산업으로 좀 보는 우리 좀 넓은 시각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이 옥토버 페스트는 저희 아내의 버킷리스트 중에 네. 하나인데, 우리나라에도 이런 더 큰 축제들이 또 네. 생겨나기를 또 기대해 보면서 영무 씨 두 번째 또 이야기 한번 말해주시죠. 네, 자, 두 번째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낮보다 매력적인 야간형 축제. 네. 이 야간형 축제가 전국적으로 점점 많아지는 추세로 저도 좀 알고 있는데요. 특별히 좀 야간형 축제에 좀 집중해야 하는 이유가 좀 있을까요, 교수님? 예리하신데요. 이거 어떻게 아셨어요? 우리 비밀을. 지금 야간이 점차적으로 이제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전 세계 시민들의 취침 시간이 늦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각 세계적인 도시들이 전부 여기에 대응해서 야간의 콘텐츠 개발, 축제 개발 이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네. 중국도 난리가 났고요. 그리고 예. 최근에 조사에 의하면 앞으로 5년간 축제 분야에 나타날 가장 큰 변화는 야간형 축제가 늘어날 것.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기후 특성상 여름이 엄청나게 무더워지고 있습니다. 예. 낮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여름 축제가 다 지금 취소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간에 축제를 해야 되겠구나. 예. 그러니까 여름 우리 한국의 경제를 살리려면은 야간형 축제에 네. 집중을 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합니다. 예. 그러면 우리나라 야간형 축제는 어떤 축제가 있어요, 교수님?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게 진주난강 유등 축제가 있는데요. 예. 이 정말 우리 국가유산청이 엄청난 그런 전략을 잘 세운 것이 뭐냐면은 문화재 야행이라는 그런 축제 프로그램을 마련했는데 문화재를 활용하는 축제로 우리 대전 충남 지역에도 부여 야행, 예. 또 저기 인천 야행, 강릉 야행 지금 50개 야행이 있고요. 네. 세계문화유산 축전이라고 해서 또 큰 규모로 각가지 야간형 축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외국에는 호주의 비비드 시드니라고 이게 예. 지금 랭킹 넘버 원입니다. 아까 맥주 축제 이야기하셨는데 예. 독일 맥주 축제 2위, 3위로 떨어졌어요. 네. 리오 삼바 카니발 예. 떨어졌습니다. 예. 1등이 누구냐면은 호주의 비비드 시드니라고 하는 야간형 축제인데 축제장 반경이 6km입니다. 6km. 이야. 야, 무려 6km. 엄청나네요. 그러니까 3일을 봐도 다 못 봅니다. 그 축제가 예. 호주의 겨울 경제를 살리고 있습니다. 한 축제가.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호주 정부에서 조 단위를 투자하겠다. 여기. 이야. 그래서 그야말로 더 산업이고 키우겠다. 도시를 살리는 예. 전략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그럼 옆에 계신 우리 두 분도 혹시 야간형 축제에 참여를 해보신 적이 있는지 우리 박하늘님
네. 참여를 해보신 적이 좀 있으실까요? 저 같은 경우는 예. 이 야간형 축제가 너무 좋은 프로그램으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아이들이 있거든요. 아이들과 함께 낮에 문화재를 방문을 해본 그 시간과 밤에 빛과 조명이 이게 너무나 어우러지는 그 야간에 아이들이 함께 동행을 했다라는 예. 그 네. 과정 속에서 낮에는 그냥 지나쳐요. 네. 낮에는 아무도 관심을 안 갖거든요. 예. 근데 밤에 가서 보니까 아이들이 정말 너무나 집중력 있게 문화재를 또 활용을 해서 잘 공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 예. 그 문화재 야행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 정강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진주 남강 유등 문화 축제가 좀 뜻깊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낮에는 그 유등을 지역민들을 활용해서 특히나 또 우리 어르신들 예. 소외된 우리 어르신들을 활용한 그 지역 경제를 또 활성화시키는 유등 만들기 체험도 다양하게 이루어지고요. 또 밤이 되면 강 위에 떠 있는 그 조명이 있는 유등을 가족, 친구, 연인분들과 함께 보는 많은 방문객들을 보면서 예. 정말 감성적으로 다가올 수가 있더라고요. 그런 모습도 봤고 또 야간형 축제가 정말 멋있던 건 뭐냐면 요즘에 특히 드론 쇼라든지 미디어 파사트 예. 그리고 홀로그램 같은 그 기술들을 활용한 야간형 네. 축제가 지금 대박이 나고 있잖아요. 네. 그런 걸 보면서 야간형 축제는 앞으로 우리 축제 산업에 있어서 꼭 필요한 산업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장주영님은 좀 참여를 많이 해보셨는지 궁금해요. 네, 많이 해봤죠. 오. 우리나라 거의 모든 축제들이 이제 야간으로 가는 게 트렌드인데요. 예. 제가 이거 공부하면서 초창기에 굉장히 충격 먹었던 일 중에 하나가 통영에 갔을 때 디피랑이라는 곳이 있어요. 네. 근데 디피랑에 그 남망산이 있는데 거기는 원래 낮에는 시민들이 산책도 하고 배드민턴도 치고 하는 그런 공간인데 예. 밤 7시 이후서부터 밤 12시까지는 갑자기 이 미디어 아트의 어떤 화려한 오. 야간 경관이 펼쳐지는 네. 관광 예. 명소로 바뀝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놀랐던 것은 그 배드민턴장을 예. 미디어 아트를 쏴서 낮에는 배드민턴을 시민들이 치는 곳인데 밤에 거기에 엄청난 그런 불꽃 그런 오. 미디어 아트들 그리고 산 전체에 굉장히 아름다운 그 맞아요. 동화 같은 네. 네, 가보셨어요? 가봤죠. 굉장히 축제 전문가가 네. 또 밤에 계시니까, 야간형 예. 축제를 하는 바람에 그 공간은 그대로 살리면서 네. 그 원래는 새로 건물을 짓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공간을 2배로 활용하는 그런 오. 축제 현장을 보면서 굉장히 이게 산업으로 필요하고 이런 아이디어를 계속 발굴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또 한 군데는 부산의 수성구에 광안리가 있습니다. 예. 어방축제라고 그 어촌에서 벌어지는 그 축제인데요. 그게 원래 여름에 했을 때는 그 굉장히 덥고 주간형 축제였어요. 원래. 예. 근데 그게 야간형으로 바뀌면서 관광객이 10배 이상 늘어나요. 오. 그리고 MZ 세대한테 취향 저격인 거죠. 아. 밤에 하니까 그 백사장에 예. 포차를 탁 만들어 놓고 주변 상권들이 뭐 술도 마시고 예. 그 일대가 그 상권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네. 그리고 MZ 세대들이 와서 핫플이면서 저녁에 그 지역의 뮤지컬도 보여주고 또 바다를 향해 불화살도 쏩니다. 네. 예. 그리고 드론쇼 뭐 당연히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 광안리에 네. 그 젊은 사람들을 들끓게 하는 광안리 그 수성구의 어방축제 인상 예. 깊었습니다. 아니 축제를 우리가 뭐 크게 장소를 예. 바꾸거나 뭐 이벤트를 바꾼 게 아니라 단지 시간만 시간만 바꿨을 바꿨을 뿐인데 뿐인데. 예. 낮에서 주간형에서 맞습니다. 야간형으로 바꿨는데 유입 인구와 경제적 효과가 너무 달라지는 거죠. 예, 이것만 봐도 우리 축제의 트렌드가 얼마나 달라지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문화재가 있으면 예. 이걸 잘 보존해가지고 아무도 출입 못하게 하고 그렇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예. 교수님 요즘은요 우리가 이렇게 네. 궁투어라고 해서 이제 맞습니다. 문화재로 활용한 그런 축제도 있더라고요. 예. 근데 밤에 가는 게 지금 표구하기가 어려워요.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뭐 난리가 났습니다. 예. 지금 그 특히 그 문화유산이 많은 유럽이라든가 특히 또 아시아가 많거든요. 네. 이런 데에서 지금 그 문화재를 활용하는데 특히 야간과 미디어 예. 아트와 접목을 시켜서 엄청난 부가가치를 제가 엄청난이라고 그랬잖아요. 왜냐? 문화유산을 포장을 시키는 겁니다. 야간으로 이렇게 포장을 시키다 보니까 부가가치가 엄청 늘어나서 네. 문화유산을 보려고 뭐 숙박시설에서 뭐 숙박을 하고 이렇게까지는 안 했거든요. 예. 지금은 뭐 난리가 났습니다. 야간에 봐야 되니까요. 그래서 숙박할 지금 수밖에 없는 야간에 거예요. 이런 특별 이벤트를 하면은 네. 그 문화유산 도시들이 숙박객들이 꽉 차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시아에서도 태국, 중국, 한국이 이쪽에 특히 우리
국가유산청이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발빠르게 문화유산 활용 전략을 통해서 예. 상당히 아시아에서도 국가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충남 지역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부여 야행이라든가 기지시 당진 기지 줄다리기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잠재성 있는 공주에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굉장히 잠재성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다. 예. 그리고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옛날에는 진짜 보존만 하고 그 근처 가지도 못하게 하고 예. 쳐다만 보라고 그랬는데 네. 이제는 그렇죠. 밤에 잘 꾸며놓으면은 이게 표가 없어서 맞아요. 난리날 정도로 네. 방이 없습니다. 네. 자, 이렇게 좀 많은 분들이 이 변해가는 트렌드에 또 네. 따라서 관광객들이 늘어가고 있는데, 자, 용국 씨 그럼 다른 내용도 한번 살펴보죠. 변하는 축제 어떤 내용들이 다음에 담겨 있을까요? 네, 자 다음 내용 소개해드리기 전에요. 예. 야간형 축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많이 해주셨는데요. 우리 예. 대전에도 야간형 축제가 있습니다. 잠들지 않는 재미, 네 꺼지지 않는 대전 해가지고요. 영시 축제 있으니까요. 야간형 축제 우리 대전에서도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예. 자 그러면 작년에 세 영시 번째. 축제 좀 많이 가셨죠? 네네 예. 작년에 제가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예. 자 이번에 세 번째는요. 축제 체험에서 답을 찾다입니다. 오. 네, 제가 생각할 때도 이 축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체험이 체험 행사. 아닐까라는 예. 생각이 드는데요. 이 또 체험에 관해서 또 대표 축제가 보령 머드 축제가 아닐까라는 오. 생각을 합니다. 예. 이 머드 축제 초창기에 저희 교수님께서 개발에 참여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소개 좀 한번 해주시죠. 예. 사실은 제가 프로젝트를 통해서 기획한 겁니다. 그래서 보령 머드 축제. 제가 그 유학에서 배워온 것을 서산 해미읍성 역사체험 축제, 네. 또 광주 동구의 충장 축제 이것이 1997년부터 2005년 사이에 전부 체험 요소를 해서 대전 사이언스 페스티벌이 또 제가 기획한 겁니다. 그렇군요. 사이언스 네. 페스티벌. 대전의 예. 자랑이죠. 예. 그래서 그런 축제들이 전부 그 작품들이 그때 한 10년 사이에 나온 거거든요. 네. 근데 전부 체험 요소를 넣은 겁니다. 예. 그리고 그 외에도 다른 고령 대가야 체험 축제 뭐 이런 그 여러 가지 체험을 중심으로 하는 요소인데 이제 이건 한 30년 됐습니다. 그래서 옛날만큼 강성하지는 않고 그 네. 요소가 지금은 이제 점차 야간에 조금 밀려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아직도 체험이라는 것은 중요한 그런 요소고 아주 그 보령 머드 축제 같은 경우 체험을 활용해서 예. 화장품으로까지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커다란 요소가 된 그래서 이런 화장품 마케팅과 축제를 잘 연결시키면은 정말 산업이 될 수 있다는 그래서 체험을 잘만 활용하면 특산물도 체험을 잘 활용하면 이것이 산업이 될 수 있는 비즈니스가 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요소다. 네. 예. 아니 근데 뭐 축제 체험이 중요하다는 건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이게 우리가 워낙 이제 그동안 당연시 이렇게 많이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익숙하다고 예. 처음에 그 발 흙을 얼굴에 바르고 몸에 바르는데 그걸 축제라고 생각하는 사람 엄마들 에우 지지 이렇게 예. 하면 못하게 하는데 그걸 몸에 바르면서 즐기라고 그렇죠. 했을 때 얼마나 이게 획기적이고 획기적인, 이슈였을까요? 우리 혹시 박하늘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축제 현장을 많이 다녀보잖아요. 다양한 체험 축제도 많이 경험을 해보셨을 텐데 그 중에서 조금 기억에 남는 축제라든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제가 정광환 교수님의 애제자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제가 예. 저도 특별한 축제, 뭐 인상적인 축제하면 보령 머드 축제가 제일 먼저 떠오르거든요. 아이들을 데리고 갔을 때 이 오감을 만족시킬 수 있는 대표 축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아이들이 만져도 보고 발라도 보고 먹어도 보고 느껴도 보고 이 오감을 만족시킨다는 건 정말 중요한 축제의 한 요소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그뿐만이 아니라 축제를 통해서 보령이라는 도시가 정말 세계적으로 글로벌한 도시로 선정이 됐을 만큼 정말 좋은 축제고 인상이 깊었고 다만 이제 체험형 콘텐츠가 점점 늘어나고 예. 많아지다 보니까 운영 인력이라든지 시설 관리 인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요성이 커지게 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리스크 매니지먼트 방안을 어떻게 찾아갈지가 좀 앞으로의 네. 과제가 되지 않을까 네. 예.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분석까지 해주셨습니다. 예. 박하늘 씨를 예. 오늘 보니까 교수님께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아버지일 수밖에 없다. 예. 그런 생각이 좀 들면서 예. 지금 이제 얘기해주신 가장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인데요. 변화하는 축제 트렌드를 읽다. 자, 마지막입니다.
자, 축제 운영에서 경영의 시대로. 교수님, 이 말이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이것이 좀 어떤 의미일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축제 운영에서 경영은 우리 축제 경영에서 가장 키워드인데요. 앞으로 우리나라가 축제가 가야 될 방향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나라는 관주도형 축제 운영 시스템에서 공무원이 정해진 예산을 써버리면 되는 그런 운영의 시대였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국가에서도 그렇고 축제 재원의 한계가 있습니다. 정부 예산으로 축제를 다 한다는 게. 그래서 이제는 미국과 같이 유럽과 같이 경영의 시대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경영의 시대로 변한다는 것은 효과적인 재원 조달을 해야 되고 기업으로부터 스폰서도 받을 수 있는 빨리 요걸 법만 좀 잘 바꾸면요. 엄청난 기업으로부터 돈이 많이 들어올 수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국비도 유치하고 부분 입장료도 부과하고 진주 난강 요동축제는 5년 전에 10억 흑자가 났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 우리 이런 그 축제 경영을 잘하는 도시가 금산 인삼축제, 보령 머드축제 이런 재단이 축제 재단이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경영을 해서 이제는 앞으로는 공무원은 맡았다가 1, 2년 만에 바뀌는데 이런 그 재단의 이 전문 직원들이 이렇게 축제를 경영해서 축제 예산을 줄이고 또 기업과의 또 협력을 좀 더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축제라는 것이 그동안에 이제 뭐 관의 주도로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것을 하는 거였다면 앞으로는 축제를 좀 전문적으로 관리, 기획하고 경영하는 이런 체계로 진행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그 전문성이라는 것이요. 공무원은 계속 있으면은 잘 됩니다. 그런데 1년, 2년만 되면 타부서로 가야 돼요. 노하우가 축제 경영 노하우가 축적이 되잖아요. 그래서 운영에 그치는 거예요. 그래서 경영을 잘 하기 위해서 여러분 캐나다에 진짜 놀랄 만한 것이 캘거리라는 데 스탬피드라는 축제 재단이 정규 직원이 축제 재단 정규 직원이 300명이 넘습니다. 한 축제로 먹고 사는 정규 직원이 300명이 넘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머드 축제, 우리 대표하는 축제도 축제 재단에 그 축제를 맡은 사람이 5명, 할 많아야 8명, 보통 2명 이렇게 전문직이 돼도 한두 명이서 이렇게 맡고 있거든요. 꾸려나가고 그래서 이것을 전문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아니면 행정 공무원들을 전문적인 교육을 수시로 시켜야 됩니다. 이런 뜻에서는 충남 예산군 같은 경우가 그런 그 담당 그런 계장님들한테 축제 전문 교육을 아주 효율적으로 시키는 프로그램을 또 하는 것을 잘 벤치마킹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정말 이런 전문성 교육, 축제 재단을 만드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 국가적인 문제가 소멸 지역 때문에 지방에 있는 소멸 지역 이게 정말 문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몇몇 지역들은 이 서양에서는 인구 2만 명밖에 안 되는 작은 지역에 축제 재단 또는 야간형 축제 재단 등을 만들어서 도시를 활성화시킨, 지역을 활성화시킨. 그래서 소멸 지역에도 이런 전문성 있는 축제 재단을 하면 젊은 사람들이 유입되고 젊은 사람들이 창조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은 이 소멸 지역도 재해석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지역에도 인구 소멸 지역이 많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축제 경영으로 인해서 그 어려운 문제를 좀 풀어가는 것도 접근해 보는 것도 좋겠다 싶습니다. 근데 교수님 이 축제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모로 경영도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근데 저는 이제 콘텐츠가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축제에서 먹거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논산 같은 경우에도 얼마 전에 이렇게 딸기 축제로 정말 많은 분들이 축제를 즐기시고 또 보러 오시기도 하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축제가 성대하게 펼쳐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축제 음식은 너무나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많이 경시했어요 그동안. 우리는 축제 가면 항상 국밥, 해장국 뭐 이거 먹거든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의적인 음식을 개발해야 됩니다. 제가 미국의 한 사례로 미국 미네소타주의 농업축제인데 9일간 하는 축제인데요. 한 음식 부스가 얼마 팔았냐, 제일 잘 팔린 부스가 9일간 20억을 팔았어요. 음식 부스가. 그러니까 축제 3개만 하면 1년 벌이를 다 버는 거예요. 벌고도 남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경제 효과가 있는 게, 그러니까 서양에서는 축제 음식이 돈벌이 수단인데 우리는 사실은 이걸 그냥
봉사 단체들한테 음식 부스 주고 예. 이제 일반적인 음식 팔고 하는데 이걸 창의적인 음식을 개발시켜서 하면은 금산에서는 인삼 튀김이 전국의 최고의 축제 음식입니다. 네. 모든 금산만 잘 팔리는 게 예. 모든 지역에서 제일 잘 팔리는 축제 음식이 창의적으로 네. 쓴맛을 없애기 위해서 개발한 거예요. 예. 축제 인삼을 튀겨서 인삼 튀김을 만드는데 전국에서 제일 잘 팔리고요. 그게 이제 지금 축제 음식의 홍성의 글로벌 바베큐 축제는 한우가 중요한데 예. 한우에서도 맛없는 부위, 뼈가 있는 부위에 소스를 발라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축제 음식을 아주 만들었더니 예. 서울에서도 찾아오는 거예요. 젊은 친구들이 유튜브 보고. 예.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대구에서는 떡볶이 축제를 했는데 갑자기 외국인들 젊은 수도권 청년들이 왜 이렇게 나타나느냐. 이 축제 음식에 커다란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서양처럼 창의적인 음식을 개발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하면은 굉장히 미래가 예. 촉망하다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예. 축제 이야기, 거기에다가 제가 좋아하는 먹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예. 막 축제장으로 막 달려가고 싶은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요. 예. 저도 이제 제가 좀 가장 흥미롭게 생각하는 축제의 어떤 장르라고 할까요? 네, 종류 중에 하나는 이제 음식 축제 굉장히 좋아합니다. 오. 네, 저희 또 대전 지역에는 빵 축제도 있고요. 아, 그렇죠. 네, 칼국수 축제, 예. 네, 이렇게도 있는데 세 분이 좀 생각하시는 정말 좀 이런 흥미로운 축제, 재미있었던 축제는 어떤 축제이실지 예. 네, 한 분 한 분 좀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먼저 박하늘님부터 네. 한번 들어볼까요? 예. 네. 사실 저는 아들 둘에 딸 하나 아빠거든요. 오. 그러다 보니까 지역 축제 행사를 하러 가던 아니면 뭐 이렇게 여행을 가던 항상 아이들의 그 입맛, 예, 그리고 아이들의 식단을 먼저 생각하게 될 수밖에 예.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발한 아이디어다 축제다라고 생각하는 건 딱 하나가 지금 바로 떠올랐거든요. 예. 대전 사이언스 페스티벌이에요. 네. 네. 좀 의외시죠? 네. 그러니까 먹을 왜냐면 거 지금 얘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사이언스를 얘기하시니까. 예. 아이들과 함께 뭐 과학 전시, 다양한 부스 체험, 활동 프로그램 굉장히 많은 건 뭐 당연한 축제라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 과학 맛집 투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대전의 맛집하고 지역민들과 함께 이 축제가 연계를 해서 과학 맛집 투어라는 그 별칭을 줬는데 우리 아이들이 놀란 게 있습니다. 저는 뭐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몰라요. 네, 아이들이 셋을 키우다 보니까. 예. 근데 아이들이 신기한 게 과학 맛집 투어라는 그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서 잘 먹지 않던 뭐 깻잎도 먹어보고 김치도 먹고 오히려 네. 자기네 더 달라고 할 정도로 그런 걸 네. 보면서 사이언스 페스티벌이 이렇게 과학 맛집 투어로 이렇게 성공할 수도 있구나. 이야. 네, 아빠, 엄마, 아이들에게 기억될 수 있구나. 예.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학적인 걸 음식과 함께 네. 풀어내면서 아이들한테는 친근하게 그리고 엄마 아빠한테는 아이를 키우는데 수월함이 느껴지는 거죠. 아 그렇군요. 우리 장주영님은요? 이 축제에서 네. 모든 축제장이 원래는 막 먹고 공연 보고 다 똑같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거를 부각시키는 게 어떤 킬러 컨텐츠라고 하는데 지금 컨텐츠가 중요한 시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두 가지 정도 기억에 남는데 일단 무주의 반딧불 축제. 우리가 평상시에 볼 수 없는 아주 암흑 속에만 가야 볼 수 있는 예. 그 반딧불이라는 소재를 친환경적으로 풀어서 그 무주는 사실 인구 5만도 안 되는 도시인데 네. 거기에 60만의 관광객이 왔다 가는데요. 그 반딧불을 하나 보기 위해서 대도시에 살고 있는 가족들, 아이들한테 그 반딧불 보여주고 싶어서 많이 찾아오는데 굉장히 인상 깊었고 또 그 축제 현장에 그 중국의 칭따오 맥주 축제 총괄 감독인 림싱이를 제가 한번 같이 대동해서 간 적이 있는데요. 예. 굉장히 놀래면서 이렇게 자연 속에 있는 곤충을 가지고 축제 소재를 삼았다는 거를 굉장히 놀란 경우가 있고 네. 예. 또 이제 충남에서는 그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글로벌 바베큐 축제가 있어요. 예, 군수님이 이거를 글로벌 하겠다고 아예 예. KBBQ의 성지를 선포하면서 이렇게 축제를 하고 있는데요. 홍성은 지금 현재 그 축산 도시예요. 예. 축산 도시여서 이런 바베큐를 가지고 글로벌 축제로 성장하는 가면은 전 세계 소스를 다 구경하고 맛볼 수가 있어요. 네. 또 뭐 아 유튜브 교수님, 홍보도 하고. 교수님께서는 축제 전문가시잖아요. 그러시다 보니까 좀 이렇게 먹거리에 있어서도 조금 더 특이하고 이색적인 그런 것도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저는 뭐 해외로 한번 나갈 수 있는 네. 이제 예. 체험해 보실 수 있는 축제 소개시켜 드리는데 뉴질랜드에 가면요 남섬에 네.
야생 음식 축제가 있어요. 야생 음식이요? 거기 2만 명밖에 안 되는 도시민들이 창의적인 음식을 야생 소스 재료에서 찾아내요. 분뱅이, 여러분 네. 분뱅이 먹을 수 있어요? 부대기, 돼지내, 소정액. 이거를 뭐 여러 가지 소스와 연결을 해서 하는데 젊은 사람들이 너무나 좋아해요. 이거 어떻게 보면 좀 징그러울 수도 있는데 예. 굉장히 보면은 창의적인. 그래서 술도 이게 농약 뿌리는 기계 있습니다. 예. 한번 쏘는 입 벌리라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입을 내고 하는 그런 그 축제를 하고 있고요. 예. 네. 또 진짜 흥미로운 축제 중에 하나는 음식 축제는 아닌데요. 남북 전쟁을 했던 미국 남북 전쟁 게티스버그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예. 남북 전쟁을 재현하는 전투 축제를 해요. 그런데 이제 그 축제가 인기는 좋은데 남군은 항상 불만이 있어요. 남군으로 참여한 시민들은 예. 왜 남군은 끝에 맨날 져야 되냐, 북군한테. 역사적 사실이니까. 예. 축제 문제가 이제 네. 딱 당면과제가 하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이렇게. 이 축제라는 게 진짜 뭐 즐기는 것만으로도 또 이미 축제 가봐야지 생각하는 순간부터 네. 약간 행복한 저희는 이렇게 마음이 듣기만 드는데. 해도 너무 즐거운데 예. 직접 축제 현장에 가면 얼마나 재밌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예. 이 축제 전문가들이 전해주는 노하우까지 알게 되니까 더 재밌는데 예. 자, 이분들이 그렇다면 축제를 대해서 이렇게 뭐 예. 변한 점, 뭐 잊지 그러니까요. 못하는 점, 뭐 이런 것들도 좀 네.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는 일단 논문을 시작으로 이렇게 대가의 반열에 오르셨지만 네. 축제와 인생이 좀 만나면서 이런 것들이 좀 변하거나 좀 잊지 못할 순간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그 잊지 못할 순간이요. 예. 우리 보령 머드 축제하고 아까 말씀하신 스페인 토마토 축제를 네. 자매 결연을 맺었어요. 오. 근데 자매 결연 맺은 자리가 유럽의 EU 본부에서 맺어서 이거 중요한 자리다 그랬는데 네. 한국에서는 뭐 그냥 잘 모르니까 예. 별로 많이 참여를 안 하셨어요. 근데 EU 본부에 가서 했더니 두 축제가 놀랍다고 예. EU 본부의 정계 기자들이 80명이나 왔어요. 그 엄청나게 저도 깜짝 놀랄 정도로 이렇게 관심이 많구나 예. 하는 네.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고요. 또 작년 2월에는 태국 파타야 아시아 총회를 했는데 예. 아시아 축제들이 12개국에서 참여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나 모르면서 훌륭한 축제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네. 그래서 숨겨진 아시아의 보물들이 많다는 것을 제가 아주 인상적으로 네. 느꼈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우리 장주영님 같은 경우에는 어떤 변화가 있으셨어요? 저는 일단 뭐 교직에 있기 때문에 학생들하고 어떤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 갇혀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네. 이 축제를 배우면서 굉장히 지역에 있는 축제 전문가나 그런 관련된 분들도 많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 뭐 취업이나 창업할 때 어떤 지역 축제하고 연계해서 또 이렇게 학생들을 이렇게 저녁 시간에 방과 후 시간에 이후 시간에 그런 네. 축제에 많이 동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박하늘님 어떤 변화가 좀 있으셨는지. 저 같은 경우는 예. 이렇게 행사장이나 축제 현장에서 보면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자녀분들을 동반한 가족분들, 그리고 친구, 연인분들, 그리고 어르신분들 다양한 네. 계층의 분들을 만나는데 아이들의 그 따뜻한 웃음소리와 그 눈망울들, 네. 그리고 어르신들의 그 땀 흘리면서 열심히 노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이 축제라는 공간은 정말 가슴 울림과 사람과 사람의 마음을 잇는 것이 바로 이 축제구나 네. 라는 생각을 하면서 항상 감사함을 먼저 예. 느끼고요. 네. 그다음에 뭐 우리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정말 그 답을 주는 곳이 이 축제 현장이다라고 항상 현장이다. 느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더 뭐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하나만 말씀해 제가 주시죠, 기억나는 게 교수님. 하나 있는데 조심스러워서 예. 이렇게 말씀드릴까 말까 했는데 제가 태국 스코타이라는 예. 역사적인 도시에서 축제를 야간형 로이크라똥이라는 걸 하는데 제가 거기 가서 그 여성분들이 예. 그 해주는 그 이렇게 지압 마사지를 받았어요. 타이 마사지. 예, 타이 마사지를 예. 그 축제 부스에서 받았는데 그 태국 분들이 웃으면서 당신이 누구한테 마사지를 받은 줄 아느냐? 예. 그래서 누구한테 받았냐 했더니 그 여성 그 감옥에 계신 여제수 분들이 모범수. 근데 이제 그거에서 제가 엄청난 쇼크를 받은 것이
이렇게 소외계층도 축제 때는 다 나와서 뭔가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예. 부분을 이게 엄청나다. 저는 사실은 최근에 가장 큰 충격은 그때였습니다. 어쩐지 건장한 여성분이 막 지압을 해준다고 막 예. 하는데 야, 이게 좀 특별한 굉장히 네. 새롭게 네. 축제를 생각하는 네, 계기였습니다. 예. 자, 이렇게 교수님과 우리 장주영님 그리고 박한희님 모시고 예. 저희가 1시간 동안 축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교수님, 자 그렇다면은 앞으로도 축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시겠지만 올해는 또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들려주시면 좋겠네요. 제 가장 큰 계획은 요즘에 그 축제 미래 전략으로 이 신야간 경제라는 것을 축제와 접목시키면은 축제 효과가 5배에서 20배까지 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유럽에서 그것을 하는데 성공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중국도 지금 열심히 벤치마킹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신야간 경제를 우리가 국가적으로 지금 경제가 매우 어렵지 않습니까? 예. 네. 축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활성화시키려고 하는데 특정 구역을 잘 정해서 그것을 축제와 야간형 축제와 잘 접목시키면은 굉장히 도시 중심부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거 하고 내년도에는 아시아 축제 행사장이 아시아 총회가 태국 치앙마이에서 예. 개최가 네. 된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70주년 기념으로 미국에서 세계 총회가 캘리포니아에서 네. 개최가 된다는 것도 예. 알려드립니다. 네. 저희가 이제 단순히 축제를 그냥 보고 듣고 예. 즐기는 것에 그쳤다면은 오늘 이 세 분과 함께 저희가 축제를 제대로 이해하면서 이 축제를 즐기는 폭이 넓어질 거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네. 뒤에서 준비하시는 네. 것도 굉장히 쉽지 않구나. 네. 네, 준비해 주신 만큼 더 즐겁게 네. 좀 즐겨야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면서 오늘 함께 해주신 세 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네, 용우 씨도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축제들이 많이 열릴 텐데 예. 많이들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도 이렇게 재미있는 이야기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Town after town, and sometimes life feels like a merry-go-round. Whoa, am I feeling it now? Running on